과연 이런 누군지 한 획 한 획 힘이 넘쳐 있어. 명필이 났어. 아, 명필이 난 걸세. 맞아. 이런 신필이. 저는 박제가란 사람이 올시다. 지나던 길에 실례를 무릅쓰고 상견을 청했소이다. 아, 시문과 서예의 대가이신 소문이 과장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글을 좀 쓸 뿐인데 이거 영광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라 대문에 쓰여진 글씨를 누가 썼나 궁금해서 들렸습니다. 그건 제 자식놈이 썼습니다만.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만. 그럼 곧 불러오도록 하지요. 부르셨습니까, 아버님? 아니, 이 어린아이가 그 글씨를 썼단 말입니까? 인사드려라. 예. 어허, 어린 나이에 천하의 명필이라니. 면차는 솜씨입니다. 아닙니다. 신동입니다. 장차 크게 이름을 떨칠 게 틀림없습니다. 아, 이제 알았다. 저분이 바로 만화인물 한국사 오늘 이야기는 추사 김정희 편입니다. 김정희는 나이 14살이 되던 해 드디어 당대의 석학 박제가 선생에게 본격적으로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느니라. 장차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뚜렷한 목표를 세워놓고 학문을 익혀야 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북학은 실용적인 학문이다. 너는 이를 널리 보급해야 하느니라. 김정희는 훌륭한 스승 박제가 밑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학문에 전념하던 김정희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던 어머니의 죽음과 스승 박제가가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귀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21살 때에는 젊은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계속되는 불행에도 김정희는 학문에 전념하여 24살 때에는 과거 시험에 장원으로 급제하였습니다. 얼마 후 김정희는 아버지와 함께 조선 사신 일행으로서 청나라 연경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문물이 발달된 곳이다.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배워두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조선을 위해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청나라는 큰 나라구나. 건축물과 사람들의 의복생활, 모든 것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 이번에 조선에서 온 사신 중에 천재학자가 따라왔다지? 김정희란 젊은 학자가 그리 유명한가? 조선에선 필적할 자가 없는 모양일세. 에헤, 조선의 천재학자라 한번 만나보고 싶군. 보잘것없는 소생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닐세 아니야. 학문의 길은 끝이 없는 법. 자네를 만나니 과연 소문이 헛되지 않았으면 알겠네. 그대에게 보여줄 것이 있네. 따라오게나. 아니, 이것들은 도대체... 옛 것을 모르고 어찌 오늘을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불사르던 김정희는 청나라의 대학자 옹강방을 만나 금석학을 비롯하여 학문과 예술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연경에 머무는 동안 김정희는 옹강방뿐만 아니라 당대의 청나라 석학들과 학문과 예술에 대해 토론과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천재야 천재.
이번에 연경에 다녀온 뒤 전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나라의 문물은 우리 조선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우리 조선도 이제 이론만 내세우는 학문보다 실용적인 북학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전 이제부터 북학을 더욱 연구할 생각입니다. 아니 이런, 뭐라 하려는 했어? 여길 좀 보시오. 이건 지능 9년이 아니라 지능 순수란 글씨로 보는 게 아마 옳을 것이오. 아니 그렇다면 무슨 어떤 이건 무학대사가 다녀간 것을 기념하는 비석이 아니라 진흥왕 순수비가 틀림이 없소. 이때까지만 해도 승가사의 비석은 무학대사를 기념하는 비로 알려져 있었으나 김정희가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금석학은 이때부터 큰 관심을 끌게 됩니다. 언제까지 중국 글을 흉내만 내겠는가? 나만의 글, 우리만의 글을 만들이라. 각고의 노력과 천재적인 감각으로 김정희는 주사체를 창안하여 당대 제일의 명필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주사체는 조선은 물론 중국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오직 김정희만의 서체였습니다. 김정희의 학문에 대한 정열은 끝이 없었습니다. 금석학에 대한 탐구와 관심은 물론 서예와 그림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천재성을 보인 김정희의 명성은 점점 높아만 갔습니다. 옹강방 주학년 선생 등과 헤어진 지 언 20년. 하하, 얼마 전 사신으로 임명됐으니 머지않아 연경에서 만날 수 있겠지. 옹강방 선생은 아직 살아계시니. 제1역제인 김정희는 당장 나와 오라를 받으라. 아니 저자는 김명. 제인 김정희는 관직을 이용 양민을 괴롭히고 재물을 사치하였으니 이는 나라의 불충함이니 죄를 받으라. 김정희는 과거 암행어사로 있을 때 탐관오리 김우명을 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우명은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워 김정희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탐관오리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 장차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길고 긴 제주도에서의 귀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김정희를 찾는 선비들의 발길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사 선생님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린 그림이옵시다. 붓끝에 더 힘을 줘 자신 있게 그려보는 것이 좋겠네. 이것은 동기창의 글씨가 틀림없어. 붓끝을 똑바로 세워 쓰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네. 이렇듯 귀양지에서도 김정희를 흠모해온 학자들과 미술품 감정을 받으려는 선비들이 천리를 마다않고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8년간의 유배 생활을 끝내고 김정희는 영의정 권돈인의 도움으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고생하셨어, 주사. 영상 대감께서도 안녕하셨습니까? 주사의 귀양을 막지 못한 내 죄가 크구려. 별 말씀을. 헌종 임금이 갑자기 승하하자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강화도령이 임금이 된 후 이번엔 당파 싸움에 휘말린 김정희는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영의정 권돈인과 함께 귀양을 가게 됐습니다.
내가 부럽기만 하구나. 66의 나이에 또다시 귀양이라니. 주사 선생님이 오십니다. 주사 선생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대감. 아니 이런 난 죄인이네. 대감,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불러주십시오. 고맙구만. 김정희는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으나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천재 예술가이자 학자인 김정희를 존경한 선비들이 천리를 마다않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이건 그렇지. 이것은 중국 은나라의 삼구병과 전혀 틀린 우리만의 청동기라네. 소인이 대감께서 필요하실 것 같아 가지고 왔습니다. 고맙네. 김정희를 존경하는 선비들과 심지어는 농부들까지 여러 가지 유물과 미술품들을 가져다 주었으므로 김정희는 더욱더 예술 세계에 심취할 수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 일파가 영상대감과 투사 선생을 모함해서 귀양을 보냈다지. 말세야 말세. 주사 김정희 대감께서 무슨 그게 말일세. 아이고. 이거 큰일이군. 갈수록 나쁜 소문이 일고 있으니. 이거 무슨 수라도 써야지. 이거 아무래도 하긴 그 두 사람은 이제 나이도 많으니 풀어줘도 괜찮을 것 같소. 대감, 상감마마께서 찾으신다 하옵니다. 어서 이끌하소서. 관세의 눈먼 어지러운 세상, 다시는 한양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리. 벼슬의 환멸을 느낀 김정희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노년을 봉온사에서 운막을 지어놓고 보냈습니다. 내 나이 올해로 71살. 이제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1856년 10월) 천재 예술가였으며 학자였던 김정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위대한 예술가 추사 김정희. 그분이 남긴 작품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영원한 유산으로 빛날 것입니다.